요즘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눈이 너무 따갑고 건조해서 하루 종일 인공 눈물만 넣고 있어요. 특히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눈이 좀 마른 거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더 심각한 눈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치료해본 수많은 환자 사례와 함께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9가지, 그리고 눈이 맑아지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안구건조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직접 겪어봤습니다. 한때 저 역시도 너무 눈이 따가워서 책을 10분도 못 보고 렌즈를 끼면 유리가 들어간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눈물 검사까지 받았고 수술까지 권유받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방적인 접근, 특히 진액 개념을 도입하면서 드디어 호전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눈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분을 채워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눈에는 3가지 눈물막이 있는데요. 1층은 점액층, 2층은 수분층, 3층은 기름층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눈물이 쉽게 마르고 눈이 따가워지게 됩니다. 특히 기름층은 속눈썹 라인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데 이곳이 막히면 눈물이 증발하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물을 많이 마시면 눈도 촉촉해지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눈물이 늘지 않아요. 진액은 수분에 더해 영양과 호르몬이 함께 있어야 생성됩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기보다는 국물, 특히 미역국이나 묵국처럼 짭짤한 국물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0.9% 염도로 만든 따소물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 500ml에 소금 3g을 타서 따뜻하게 드시면 눈물막 형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따소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눈이 그렇게 따갑던 게 한결 나아졌어요. 전에는 눈이 뻑뻑해서 눈도 잘 못 떴는데 요즘은 책도 더 잘 읽고 손주 얼굴도 또렷하게 보여요. 이분은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8세 김윤자 할머니이신데요. 정말 꾸준히 실천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인공 눈물 사용량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나쁜 습관이 쌓이면 결국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은근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하루 커피 몇 잔 드세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나 술은 몸의 수분을 빼앗고 진액을 마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눈물도 결국 진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 대신 커피만 마시는 생활을 하다 보면 눈이 점점 더 마르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샐러드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단은 진액을 만들기 위한 영양분이 부족해서 눈뿐만 아니라 구강건조, 피부건조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렌즈 착용 습관입니다. 컬러 렌즈, 서클 렌즈, 장시간 착용 모두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건조한 상태에서 렌즈를 넣으면 렌즈가 눈 표면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더 심한 건조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잘못된 눈 깜빡임 습관입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눈을 반쯤만 감으면 기름막이 잘 분비되지 않고 마이봄샘도 작동을 못하게 되죠. 마지막 5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자는 동안 가는 해독작용을 하고 우리 몸은 진액을 다시 만들어내요. 그런데 밤을 새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81세 송종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커피 없으면 아침 시작이 안 됐는데요. 하루 4잔 마시던 걸 한 잔으로 줄이고 물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도 12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니까 눈이 훨씬 덜 아파졌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건조해서 자다가도 깼는데 요즘은 꿀잠 자요. 이렇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눈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들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이 안구 건조증 개선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 건강하면 당근을 떠올리죠. 물론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눈에 좋은 성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어요. 바로 눈물막, 특히 기름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성분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인지질, 레시틴, 좋은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물막 중에서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층이 튼튼해야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눈 표면을 보호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달걀은 반드시 노른자까지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23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역국, 묵국 같은 따뜻한 국물. 단순한 물보다 염도가 있는 국물은 진액 보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소물. 물 500ml에 소금 3g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눈물막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과 참기름. 기름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 한 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볼까요? 당근이 좋다길래 매일 당근만 씹었어요. 그런데 눈은 여전히 건조하고 침침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달걀 드셔보세요 하셔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먹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이분은 인천에 사시는 76세 김경자 할머니셨는데요. 지금은 손주 도시락에도 달걀 넣어주며 눈 건강 지키고 계십니다. 음식도 중요한데 차도 도움이 됩니다. 체질별로 맞는 차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이죠. 태음인 국화차, 캐모마일차 눈을 시원하게 하고 염증 완화. 소양인, 태양인, 페퍼민트차 눈의 열을 식히는 데 도움. 소음인 마리골드차 순환 촉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 자신의 체질을 잘 모르시겠다면 눈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뜨거운 느낌이 나면 열이 많은 편이니 시원한 계열의 차를 드셔보세요.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평소 당연히 여기는 생활 습관이나 좋다고 생각하고 복용하는 약물도 포함되어 있죠. 먼저 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선생님, 감기약 먹고 나면 눈이 더 따가워요. 맞습니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뇨제 등은 모두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고 진액을 마르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특히 콧물을 말리는 약은 눈물도 함께 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눈 화장 습관입니다. 속눈썹 라인에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를 바르는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마이봄샘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샘이 막히면 눈물막의 기름층이 부족해지고 결국 눈이 쉽게 마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안을 꼼꼼하게 하셔야 해요. 보통 눈은 따로 안 닦는 분들이 많은데 눈도 얼굴처럼 세안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순한 비누나 세안제로 충분히 거품을 내고 눈을 꼭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 라인을 살살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관리하면 마이봄샘의 기름샘이 막히지 않아 염증도 줄어들고 눈물막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봄샘 건강을 위한 온찜질도 꼭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스팀 타월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기름이 녹아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살짝 눌러서 아래로 짜주면 기름샘이 열립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스팀 타월로 눈찜질하고 속눈썹 라인을 닦아줬더니 눈이 한결 덜 따갑고 흐릿함도 줄었어요.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눈곱이 끼고 충혈됐는데 요즘은 거울 보기 덜 무서워졌습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오신 83세 한기복 어르신입니다. 마이봄샘 관리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중요한 팁.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눈 경혈 마사지입니다. 이건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양손 검지와 중지를 깨끗이 씻고 눈 주위 뼈 부분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관자놀이, 눈썹, 뼈, 코앞, 눈 밑 순서로. 하루 1에서 2회만 해도 눈물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구 건조증 하면 보통 눈이 따갑고 뻑뻑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나보면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간혹 선생님, 책만 보면 졸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눈물막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은 투명한 렌즈 같은 눈물막이 표면을 감싸고 있어요.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증발하면 렌즈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뇌가 피곤해지고 자연스럽게 졸림이나 두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눈이 자꾸 감기는 느낌, 눈 주변 떨림, 이유 없는 두통 불면증, 가벼운 우울감. 전에는 내가 우울한 줄 알았어요. 눈이 계속 침침하고 집중이 안 돼서 뭐든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눈 상태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달라졌어요. 책도 다시 읽고 친구들하고 바둑도 두고 있어요. 이분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79세 김복자 할머니이십니다. 눈이 좋아지면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셨죠. 그리고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인공 눈물 자주 넣으면 안 좋지 않나요? 이건 오해입니다. 인공 눈물은 내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 건조할 때 로션 바르듯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반드시 일회용 무방부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장기적으로 쓸 경우 눈 표면을 자극하거나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눈이 따가울 때 넣는 게 아니라 따갑기 전에 넣어야 효과적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고 나면 보통 3045분 정도 보습 효과가 지속됩니다.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바로 버리기. 다음에 또 쓰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엔 아플 때만 넣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하루 3번 정해놓고 넣으니까 눈이 덜 마르고 훨씬 편해요. 인공 눈물이 이렇게 고마운 건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눈이 마르는 증상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눈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꼭 들어보세요. 눈이 자주 충혈된다. 눈꺼풀이 붓는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다. 아침보다 오후에 더 뿌옇게 보인다. 이런 증상들은 눈에 열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열이 많아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안구건조증도 함께 악화되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에 열을 식혀주는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체질에 따라 추천드리는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인, 소양인 체질, 페퍼민트차, 결명자차, 녹차. 쓴맛과 시원한 성질이 눈에 열을 내려줍니다. 태음인 체질, 국화차, 캐모마일차. 열을 식히면서도 순하게 작용해 부담 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소음인 체질, 마리골드차, 대추차. 눈의 진액을 보충하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단 너무 찬물에 우려서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눈 건강은 물론 위장 건강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전에는 눈이 너무 충혈돼서 항상 안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페퍼민트 차를 하루 2잔씩 마시고 나서는 눈이 훨씬 덜 붓고 저녁에도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74세 배경자 할머니인데요. 처음엔 그냥 차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지만 3주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그럼 눈의 열을 식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차가운 찜질과 조화로운 온찜질 활용법도 알아볼게요. 보통 눈이 뻑뻑하고 기름막 문제일 때는 온찜질이 좋지만 눈이 붓고 열이 많을 때는 차가운 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후나 밤에 눈이 화끈거릴 때는 시원한 수건이나 냉찜질팩을 이용해 1회 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단 너무 차갑게 오래 하시면 오히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눈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루는 따뜻하게, 하루는 시원하게 찜질을 번갈아 해요. 열이 많을 땐 시원하게 하고 눈이 뻑뻑할 땐 따뜻하게. 이걸 매일 반복하니까 눈이 한결 개운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80세 정윤환 어르신의 말씀이신데요. 온도 조절만 잘해도 눈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 바로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뭔가 바르거나 먹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적극적으로 회복합니다. 눈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문장 하나 있습니다. 진액은 밤에 만들어진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간에서는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은 깨끗해지고 수분과 진액은 보충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밤샘을 자주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에는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자느라 눈이 항상 침침하고 피로했어요. 선생님이 10시 전에 자야 눈이 회복된다고 해서 습관을 고쳤더니 눈이 훨씬 개운해졌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7세 강정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눈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숙면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끄기.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악화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저녁엔 따뜻한 국이나 따솜을 마시기. 체내 진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발 따뜻하게 하기. 족욕이나 수면 양말도 좋습니다. 말초순환이 좋아지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불을 완전히 끄고 자는 습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깊은 잠에 도움을 줍니다. 예전엔 불 켜고 잤는데 이제 불 끄고 수면 양말 신고 자니까 밤새 눈이 덜 건조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훨씬 덜 충혈됐어요. 이건 충남 천안에서 오신 84세 장병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류가 말초로 안 가게 되고 눈처럼 말단에 있는 기관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따가울 때마다 명상을 한다는 환자분도 계세요. 그냥 숨만 천천히 쉬었을 뿐인데도 눈이 막 따가운 게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눈에도 쌓인다는 말 정말이더라고요. 이처럼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눈에 바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안구건조증의 원인부터 생활습관, 음식, 약물, 그리고 수면까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눈을 맑고 촉촉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하루 눈 건강 루틴,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눈이 훨씬 덜 피로하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먼저 눈 주위 마사지를 1분 정도 해주세요. 깨끗한 손으로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눈썹 위, 코 옆, 눈 밑까지 톡톡 두드리듯 자극을 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눈물 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500ml에 소금 3g을 섞은 따솜을 한 잔, 이게 눈물막 형성에 큰 도움이 돼요. 몸도 눈도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달걀 1개, 미역국 1그릇, 견과류 1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눈에 필요한 인지질과 오메가3를 듬뿍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출 전에 인공 눈물 1번,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낮 시간입니다. 눈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15분에 한 번씩 눈을 천천히 끝까지 꼭 감아다 떠주세요. 이렇게 깜빡이는 동작이 기름샘을 자극해 눈물막을 안정시켜줍니다. 만약 눈이 화끈거리거나 충혈된다면 페퍼민트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냉찜질 5분, 눈의 열을 식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은 1에서 2회 더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넣어주세요. 이제 저녁입니다. 세안할 때는 눈도 함께 씻어주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세안제로 속눈썹 라인을 조심스럽게 문질러주세요. 이 과정이 마이봄샘을 깨끗이 해주고 눈물막의 기름층을 지켜줍니다. 그 후엔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 5분. 기름막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찜질 후엔 눈 아래에서 위로 살짝 눌러서 기름샘이 잘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저녁 식사에는 따뜻한 국물, 달걀, 채소. 이 조합이 눈을 위한 최고의 영양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전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눈은 자는 동안 재생되고 진액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루틴만 따라도 눈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예전엔 TV 앞에서 자꾸 졸았는데 요즘은 신문도 잘 보이고 가족 얼굴도 또렷하게 보여요. 작은 습관이 눈도 살리고 삶도 달라지게 하네요. 여러분 처음엔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따솜물 한 잔부터. 그 다음 날엔 눈 마사지, 그 다음 날엔 인공 눈물. 그렇게 하루 한 걸음씩만 나아가셔도 됩니다.
한 달 뒤 정말 맑은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더 이상 마르지 않도록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